방금 소개받은 포스코 채용팀 도상엽 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작년 하반기 가을 하반기 공채 때 부산대에서 한번 라이브 설명회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HD 카메라 태어나서 처음 2대 앞에서 서가지고 상당히 떨었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 또 동아대에 와서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을 뵙고 설명해 드릴 수 있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요. 도움될 수 있는 정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도 비싼 실수를 했네요. 두근두근 포스코, 오늘보다 더욱 설레는 내일을 위해, 이런 거 있으면 보통 박수가 한번 나오거든요. 네. 왜냐면 늘 제가 읽으면서 이렇게 낯간지러워가지고 박수를 늘 부탁드리는데, 사실 취업을 준비하시는 과정들이 사실 저도 겪어봤지만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매일 반복이거든요. 서류 전형 기간에는 서류 접수 기간에는 원서 써서 내고 또 결과 기다리고 그 기간 중에 또 다른 데 원서 쓰고, 그래서 그런 기간들의 무한한 반복인데,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와주신 만큼 저희가 지금 어떤 포스코라는 회사가 사실은 이름은 많이 들어봤지만 저 회사 뭐 하죠? 그러면 뭔가 좋은 일을 할 것 같은데 뭐 하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얘기들이 참 많은 회사가 포스코거든요. 그리고 그런 이제 SNS 같은 거 조사하다 보면 늘 나오는 게 이제 신비주의다, 뭐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얘기들이 참 많아서 조금 이런 자리들이 있으면 더 열심히 와서 뭐 하는 회사인지도 좀 설명드리고, 앞으로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싶은지,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를 조금 더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앞서서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희가 이번에 평창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잠깐만요. 이 영상이 있거든요. 철의 뜨거운 열기와 선수들의 뜨거운 열정, 세상을 뜨겁게 달굽니다. 평창, 그 뜨거운 열기 속에 포스코가 함께합니다. 세상을 더 넓게. Unlimit the limit. 포스코. 이 영상이 저희 사무실에서도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웅장하지가 않거든요. 저희 TV가 작아가지고 별로 웅장하지 않은데, 아까 여기서 틀어보니까 이게 여기 음향 시설이 빵빵해서 그런지 영화관에서 트는 그런 느낌이 나던데, 저도 시작할 때 이렇게 경품을 좀 드려야 분위기가 업되는 것 같아서 평창 올림픽, 동계 올림픽을 보통 닉네임이 철의 올림픽이에요. 왜냐면 패럴림픽 포함해서 21개 종목이 있고 그 중에 20개 종목에 철이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릴 질문은 한 개의 종목, 즉 철을 쓰지 않는 동계 올림픽 종목 중 패럴림픽 포함입니다. 그 중에 철을 사용하지 않는 종목이 하나 있는데 뭘까요? 네. 네? 컬링. 예, 맞추셨습니다. 못 맞추실 줄 알고 힌트로 영미 이거 준비해 왔는데, 여기 영미로 뜬 저거라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이미 한 번에 맞추셔가지고, 네, 컬링에는 철이 사용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컬링을 제외한 모든 종목에는, 네, 감사합니다, 철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스코라는 회사는 철을 만들고요, 철을 기반으로 해서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포스코라는 회사에는 세계 최초라는 기록들이 많습니다. WSD, 월드 스틸 다이내믹스라고 해서 실질적인 세계에 있는 철강사들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기관에서 8년 연속 세계 최초의 기록으로 경쟁력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현재 세계 생산량 기준으로 봤을 때 탑 15개 자동차사에 실제 저희 제품을 납품하고 있고요. 뒤에서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세계 최초로 제조, 특히 철강 생산 공정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여 그것을 진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는 철강 산업을 기반으로 하여 새로운 리튬이나 스마트 팩토리 같은 새로운 사업 영역을 개발해 나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작년 하반기 인크루트 조사에서 포스코는 창립 상사 이래 처음으로 대학생이 선정한 일하고 싶은 기업 1위에 선정이 되었었는데요. 또 여기서도 한번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작년에 이걸 만들기 위해서 라이브 쇼도 하고 열심히 뛰어다녔거든요. 그래서 1위를 하니까 참 어려운 거는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없다는 건 거꾸로 내려올 자리만 있다, 그래서 올해 좀 걱정이 많은데 올해도 열심히 더 저희가 채용 올해 할 계획인데, 이때 설문 내용을 보면서
그 이유가 뭘까, 대학생들이 왜 선정을 했었을까라는 분석들을 좀 해봤는데 뭐 여기 좀 부끄럽지만 안물안궁도 있더라고요. 뭐 별로 안 궁금하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뭐 제철보국도 있고 뭐 어려운 얘기들이 많은데 혹시 여기 가운데 있는 물음표가 뭘지 한번 맞춰주실 수 있으신가요? 틀려도 됩니다. 어려운 거 아닐 거예요 아마. 네. 네? 기업 문화요? 네, 뭐 비슷한 거니까 일단 상품은 드리겠습니다. 잠깐 나오시면 제가 드릴게요. 네. 정답은 구성원들의 자부심이라는 단어가 나왔더라고요. 뭐 좀 더 쉽게 해석하면 포스코인으로서 일하는 것이 자랑스럽다, 뭐 부끄럽지 않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 자부심의 근거가 뭘까라는 거를 조금 더 저희가 고민을 해봤어요. 그냥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 자부심의 근거로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견인해온 고유의 기술력, 공익적 가치를 중시하는 기업 철학, 그리고 임직원 모두의 기업이라는 조직 문화를 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그 고유의 기술력입니다. DDP,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나 월드타워 같은 한국의 랜드마크에도 그 포스코 제품이 사용이 되었고요. 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유수의 자동차를 생산하는데 포스코 제품이 특히 그 월드 프리미엄 제품이라 그래서 경쟁사가 생산하지 못하는 고급강들을 그 세계 유수의 자동차사들에 공급하고 있는 기술력을 들 수 있습니다. 포스코는 올해 그 4월 1일이 50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그 창립 이래 68년 4월 1일 날 첫 그 창사가 되어서 50년 동안 한국 경제의 근간이 된다는 건설, 자동차, 조선 다양한 그 산업의 근간이 되는 철을 생산해 왔고요. 이제 앞으로도 더 그 철을 기반으로 하여 다양한 사업들을 영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기업 철학을 들 수 있습니다. 뭐 포스코와 관련된 청암재단이라든지 뭐 비욘드, 해피빌더 같은 다양한 사회공헌 1% 나눔재단도 있고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지역사회, 글로벌 인재 육성, 지구환경 보존, 다문화가정 지원, 뭐 문화유산 보존 등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고요. 또한 포스코는 뭐 앞에 그 KT와 유사하게 오너가 있는 회사가 아닙니다. 뭐 그 국민연금이 최대 주주로 되어 있는 뭐 더 확대해서 이야기하자면 국민이 주인인 회사고요. 그래서 신입사원들이 연수 때 향후에 본인 성장 포부를 당당히 CEO로 써서 낼 수 있는 국내에 몇 안 되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계신 회장님도 그 근속이 30년이 넘으세요. 그래서 신입사원으로 입사하셔서 회장 자리까지 올 수 있는 그런 회사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성원 개개인들이 본인이 주인이라는 생각을 갖고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이 영보드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각 분야별로 그 과장급 젊은 그 인력들이 직원들이 모여서 주기적으로 회사 경영에 대한 아이디어도 토론하고 어떤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토론을 해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CEO와 만나서 본인들이 아이디어를 전달하고 그것들을 실제 경영 방침에 반영하기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부심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복리후생제도도 저희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요새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죠. 일가 가정의 양립 관련해서 저희는 이제 국내 기업 중에서는 서울, 포항, 광양 세 곳에 그 근무지를 갖고 있다 보니까 어떤 최대 규모의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고요. 법적 기준의 2배 수준인 최대 2년의 육아휴직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기타 여직원들의 복리후생 관련된 제도들을 운영하면서 일가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 또한 좀 자랑하고 싶은데요. 구성원을 위한 다양한 육성 프로그램으로 해서 직원 유학 프로그램하고 해외 근무 기회를 들 수 있는데요. 한 해에 한 5, 60명 정도의 직원들을 선발을 해서 지역 전문가, MBA, 그다음에 저희가 포스텍 학위가 철강대학원이나 엔지니어링 대학원 같은 특수 그 철강대학원 그 학위 과정을 보내기도 하고요. 해외 그 유수 연구기관에 1년짜리 해외 연구 과정도 보내기도 하면서 직원들을 육성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육성 과정을 거친 직원들이 현재 지금 50여 개국 188개 법인에 나가서 실제로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해외 근무 기회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저희 옆에 팀에 계셨던 차장님 한 분은 얼마 전에 중국으로 지역 전문가를 갔다 오셨고 현재는 지금 포스코 차이나 인사부장으로 근무하시고 계신데 그런 것처럼 그 성장에 대한 기회들이 어느 회사보다 많은 회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 지역 사회를 위한 봉사활동 단체들도 포스코가 다양한 그 봉사활동 단체들을 후원하고 있고요. 이 카페 오아시아는 이 두 번째 있는 분들은 저희 회사 4층에 가면 그 카페 공간이 있는데 여기는 그 다문화 이주 여성들의 독립과 소통 공간을 마련해주고자 그 다문화 이주 여성분들이 직접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셔서 실제로 카페를 운영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게 카페 오아시아라 그래서 포스코 계열사에는 다 이런 카페 오아시아가 건물 내에 위치하고 있고요. 또한 요 포스코 콘서트나 키즈 콘서트 같이 지역 사회 주민들을 위해서 포스코에서 이런 이제 콘서트도 운영을 하는데 오늘 오기 전에 한번 업데이트해서 왔어요. 그 지금 이번 주에 포스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포스코 콘서트 추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무료로 YB를 꼭 만나보고 싶다 그러면 신청하시면 아마 4월 말에 공연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실까 해서 YB랑 선우정아 콘서트 정보도 가지고 왔고요. 그런 것처럼 그 여기 그리고 또 대학생 대상으로 하는 봉사활동들을 혹시 활동에 참여하셨던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 포스코에서 운영하는 비욘드, 그다음에 건설에서 운영하는 해피빌더, 그리고 에너지에서 운영하는 희망에너지까지 해서 3개의 봉사활동 대학생 봉사활동 단체들이 있고요. 또한 포데임이라 그래서 브랜드 앰베서더 프로그램 또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계속 강조되는 워라벨 관련해서도 뭐 직원 휴식 공간이라든지 체육관 그리고 유연근무 그다음에 여가 지원 그다음에 뭐 도서관 같은 사내 편의 시설도 뭐 어느 기업 못지않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회사 설명은 어느 정도 들은 것 같은데 가면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하시잖아요. 조금 더 보겠습니다. 포스코에는 생산기술, 설비기술, 공정물류, 환경에너지, R&D, 마케팅, 재무, 경영지원, 구매 이건 뭐 정확한 분류는 아니고 크게 이해하시기 쉬운 단위로 묶었을 때 이렇게 한 8가지 정도로 묶이더라고요. 그랬을 때 대표적으로 제가 제일 채용이 많은 생산기술, 설비기술, 마케팅을 좀 간단하게 담당자의 하루를 보겠는데요. 생산기술이라는 것은 실제 최강 제품을 생산하는 것과 관련된 기술을 연구하는 그 연구하고 실제 공장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내는 그런 업무를 말하고요. 그리고 설비기술은 실제 저희가 철강 생산을 그 예전 장인처럼 망치로 두드려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 이런 중후장대한 장비를 이용해서 설비를 이용해서 생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설비들을 그 관리하고 예측 정비라고 해서 이제 정비하고 그다음에 어떤 신규 설비에 대한 투자 검토를 하는 이런 업무가 설비 기술 업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마케팅은 뭐 일반 이제 뭐 화장품이나 식품 마케팅하고 다르고요. 저희는 철강업이라는 것이 B2B 즉 기업 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특징이 좀 일반 B2C 비즈니스 그 마케팅과는 다르고 또한 그 철강업의 마케팅의 특징은 그러니까 뭐 핸드폰처럼 스마트폰처럼 미리 일정한 스펙의 제품을 만들어서 쌓아놓고 고객사의 제품을 판매하는 방식이 아니라 고객사의 주문을 기반으로 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주문 생산 방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마케팅 담당자가 그냥 몇 번 제품 10개 주세요 이런 형태로 해서 오더를 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객사에서 니즈가 이런 스펙의 이런 그 특징을 가진 강종을 원합니다라고 하면 이게 실제로 생산이 가능한지를 제철소나 연구소에 문의하고 그 검토 의견을 받아서 실제 제품 주문 생산을 투입하는 그렇게 해서 그 제품이 생산되고 그다음에 처리도 무게가 뭐 어마어마한 무게를 자랑하거든요. 일반 운반 시설로 운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생산된 제품의 고객사까지의 물류, 즉 공정 물류까지를 다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 마케팅 담당자가 할 수 있는 그 업무의 영역이 마케팅 업무도 되게 세분화가 되어 있고요. 또 그거와 연결해서 또 그 알아야 되는 제품 지식 같은 것들도 상당히 많아서 일반 마케팅 직무랑은 좀 다른 특이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무와 관련해서는 이따 저희 그 Q&A 시간 또 지금 포항제철소에서 바쁘게 근무하고 있지만 오늘 또 이 자리를 위해서 그 선배 사원을 한번 모시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따 4시에 오시면 또 선배 사원과 함께 또 이 직무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결국에는 어느 회사를 지원을 하든 이 회사가 지금 현재 뭐로 먹고 살고 있고 앞으로 뭘 위해 투자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지금 강점이 되는지 뭐가 이슈가 되고 있는지를 아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오늘 3가지 이슈를 갖고 왔어요. 기가스틸,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리튬 사업인데요. 기가스틸은 그 철이라는 소재가 지금 뭐 그런 챌린지를 받아요. 뭐 알루미늄이나 티타늄 같은
그 다른 소재로 대체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자동차를 만들 때 전기차나 이런 거 만들 때 이런 알루미늄 소재를 만들면 더 그 가볍고 성형이 더 유리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기가스틸을 포스코가 만든 거는 그런 알루미늄이나 티타늄 같은 소재가 갖는 그런 어떤 특징, 그 가볍고 가공성이 좋은 것들의 그런 특징을 가지면서도 경제성, 즉 알루미늄은 철의 가격이 몇 배가 되거든요. 근데 철의 가격으로 그 알루미늄 같은 제품의 특성을 낸다고 해서 기가스틸이라는 것은 저희 쪽에서는 꿈의 소재라고 불리고 있고 그 이 기가스틸을 생산하기 위해서 뭐 그 수많은 연구 과정과 시행착오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여기 이제 밑에 있는 얘기가 결국에는 자기소개서라든지 이 지원서를 쓸 때 주요하게 쓰실 수 있는 키워드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신입사원을 채용함에 있어서도 이거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내용을 써놨는데 그 기가스틸을 개발하기 위해서 현업에 있었던 그 수많은 엔지니어들이 겪었던 그런 그 과정들이 신입사원들에게 똑같이 요구되는 것 같아요. 즉 기존에 만들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보는 어떤 새로운 방식을 도전해보겠다고 하는 도전 정신, 그리고 이거 내가 만들다가 안 되면 포기하지 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이거를 끝까지 개발해서 끝내겠다라는 주인의식, 그리고 그 모든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탄탄한 기본기, 즉 도전 정신과 주인의식, 기본기는 뭐 신입사원에게도 요구되는 것 같고 기본적으로 회사를 들어와서 근무를 하시는데도 꼭 필요한 역량, 자세인 것 같아서 오늘 좀 이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요. 다음으로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스마트 팩토리, 저희가 요새 이런 박람회나 설명회 같은 거 가면 많이 상담 같은 거 하면 질문하시는 게 스마트 팩토리가 뭐예요? 뭐 어떻게 하는 거죠라는 질문들이 많아서 좀 간단하게 이것도 영상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1분만 짧게 보겠습니다. 영상은. 어디 갔어? 됐다. 첨단 ICT 기술로 설비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인공지능을 통해 스스로 최적의 생산 환경을 구현하며 모든 제조 공정이 스스로 진화, 발전하는 첨단 제철소. 세계 최초로 연속 공정에 적용된 포스코 스마트 팩토리는 IoT 센서를 이용 모든 현장의 데이터를 수집해 빅데이터로 분석, 예측하고 인공지능 기술로 모든 공정을 자동 제어합니다. 고로의 출선구, 연소대, 연원료 상태의 영상 정보와 같은 비정형 데이터와 기존 정형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해석하고 고로 노황 상태를 진단해 스스로 상황에 맞는 의사결정을 내립니다. 뭐 짧은 영상이라 이걸 보시고 다 이해하시기는 어렵겠지만 스마트 팩토리라는 것은 아예 새로운 개념은 아니고요. 포스코가 68년부터 50년간 조업을 해오면서 수많은 조업 데이터, 50년에 가까운 그 조업 데이터를 갖고 있고요. 그 조업 데이터와 그다음에 기존에 해석하지 못했던 즉 이미지 데이터라든지 텍스트 같은 이제 새로운 형태의 비정형 데이터들까지를 합쳐서 분석을 해서 실질적으로 제품 생산의 공정을 좀 더 고도화시키는 공정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좀 더 나아가서는 IoT 같은 것들은 어떻게 활용이 되냐면 사실 철강 생산 공장의 그 현장이 사실은 그렇게 안전한 현장은 아니에요. 워낙 그 중장비들이 많이 움직이는 환경이기 때문에 위험 요소가 상당히 그 산재에 있는데 이런 IoT 기반으로 하면은 그 실제 그 오퍼레이터나 엔지니어가 어느 위치에 있고 지금 설비가 어느 위치를 진행하고 있는지를 알면 실질적으로 위험을 사전에 감지해서 어떤 위험이나 안전 사고를 이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뭐 그런 부분들에도 활용이 가능하고 어떤 제품 생산 공정에서도 기존과 다른 어떤 새로운 생산 공정을 만들어내고 제어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스마트 팩토리와 관련된 기술이고요. 실제로 이거를 뭐 외부 전문가 기술을 다 사왔냐 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지금 전 직원 대상으로 스마트 교육, 인공지능 교육을 하고 있고요. 포스코는 이제 외부에서 어떤 기술들을 가져오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실질적인 내부 인력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들을 투자하고 있어서 만약에 이제 포스코 신입사원으로 들어오신다고 하면 뭐 조금 피곤하실 수도 있지만 이런 이제 AI 교육을 의무적으로 다들 전원이 다 이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리튬 사업 얘기를 할까 하는데요. 리튬 사업 얘기할 땐 저는 항상 그 주식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포스코 캠텍의 주가를 보시면 된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리튬 관련된 사업의 비전이 그 저도 이번에 이거 업데이트하면서 봤는데 2020년까지 현재 대비 시장이 4배 이상 성장한다고 합니다.
리튬이 어디에 쓰이냐면 뭐 스마트폰, 그 ESS, 그다음에 뭐 IT용 그 전기차, 뭐 다양한 그 IT용 디바이스 등에 포함한 다양한 이 미래 산업 그 관련된 IT 기기들 모두에 다 이런 2차 전지가 들어가고 그 2차 전지를 만드는데 기초 소재 중에 하나가 리튬이고요. 근데 포스코가 갖고 있는 거는 리튬을 추출해내는 그 염호에서 리튬을 추출해내는 원천 기술을 갖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포스코가 이 리튬 사업을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 정하고 새로운 투자들을 다양하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끝으로 그러면 이제 뭐 하는 회사인지도 알았고 어떤 회사인지 알았고 뭐 내가 가서 어떤 일을 할지도 대충 알고 지금 무슨 비즈니스가 돌아가는지 알았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감하게 제 사진을 썼습니다. 네.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 않은데 몇 년 전에 제 모습인데 되게 낯설더라고요. 저 맞고요. 네. 취업준비생이 이제 포스코를 들어가는 이야기를 간단히 준비를 했는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월 1일이 50주년 되는 생일이고요. 포스코의 창립 기념일, 뭐 생일이 있고 그 생일을 이후에 이제 생일을 기점으로 해서 채용을 상반기 그룹 채용을 시작을 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건설, 뭐 캠텍, 포스코 같은 이제 몇 개 그룹사가 함께 모여서 상반기 그룹 공채를 시작할 예정이고요. 좀 더 상세한 계획들은 이제 확정이 되면 아마 언론이나 뭐 다양한 이제 채널들을 통해서 저희가 홍보 드리려고 하고요. 그 큰 틀은 뭐 작년 하반기 공채와 유사합니다. 뭐 그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그리고 성적이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그리고 어학은 인문사에게는 150, 토익 스피킹 150점, 이공계는 110점이라는 기본 그 허들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조금 더 강조하고 있는 거는 제가 뭐 계열별 채용은 이제 재작년부터 하고 있었던 부분들이고 올해 인성 검사를 조금 더 시간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한 40분, 50분 정도 시험이었는데 그거를 한 1시간 정도로 늘려서 새로운 유형이 추가되는데 뭐 인성 검사는 솔직히 저는 늘 어딜 가나 말씀을 드려요. 뭐 문제집을 사서 풀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인성 검사는 시간을 많이 안 들여요. 그 제일 이제 저희가 결과 같은 거 분석해 보다 보면 많이 하시는 실수가 본인이 이제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고자 이제 본인의 인성을 이제 새롭게 만들어내시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시간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일부러 인성 검사는 시간을 짧게 드리거든요. 생각하지 말고 빨리 찍어서 풀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본인이 이상적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회사에서 좋아할 거를 계속 생각해서 만들다 보면 그 인성이 파괴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이런 게 실존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지구상에 없는 것 같은 그런 인격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서 인성 검사만큼은 솔직하게 제한된 시간 안에 풀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스마트 관련된 기술 그런 그 경험들 자격증이 많지는 않긴 한데요. 뭐 전공이나 관련 경험들 뭐 자격증을 갖고 계시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우대해서 이번에 채용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우대 사항들은 기존과 유사하기 때문에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4월 초부터 시작한다는 것만 이 부분에서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전형 단계는 총 4단계 전형입니다. 그래서 뭐 서류 접수하고 인적성 검사 1차 면접, 2차 면접 총 4단계로 되어 있고요. 그 꼭 저희 이런 데 나오면 얘기하는 건 자기소개서 관련해서 얘기를 좀 많이 드려요. 뭐 자기소개서 쓸 때 저희가 이제 주요 기준으로 해서 회사 선택의 기준, 뭐 포스코를 선택한 이유, 그다음에 희망 직무, 그다음에 역량을 높이기 위한 경험, 그다음에 힘들었던 경험, 그리고 뭐 최근 사회 이슈에 관련된 그 본인의 견해를 쓰도록 하고 있는데 그 꼭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포스코를 왜 지원했냐고 하면은 꼭 나오는 거 있어요. 그 수학여행 때 그 포항제 추수를 갔다가 가슴이 뛰었다는거나 아니면 이게 밤에 졸다가 TV를 보니까 애국가에 포항제 추수 고로가 나오는데 마음이 뛰었다는 그 항상 이 자기소개서를 읽다 보면 이렇게 마음 뛰는 부분들이 많은지 뭐 수학여행은 다 거기만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조금 그런 이야기가 본인의 지원 동기가 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스코가 내가 생각했을 땐 뭘 하는 회사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나 내가 했던 경험들이 뭐가 있는데 이 회사와 내 경험이 잘 연결이 돼서 이런 앞으로의 어떤 시너지, 앞으로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나는 이 회사를 지원한다라는 얘기가 좀 자기소개서에 들어가면 제일 좋지 않을까 싶고요. 뭐 자기소개서 평가 방법은 실제로 정말 다 읽고 있고 뭐 블라인드 즉 그 평가자의 정보가 뭐 이름도 제공이 안 되고 수험번호랑 본인이 이공계를 지원했는지 인문사회계를 지원했는지 정도만 그 제공이 되는 평가이기 때문에 블라인드 평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HR에서만 인사에서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현업과 함께 크로스로 해서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음으로 인적성 검사 관련해서는 인성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좀 솔직하게 푸셔야 되고 제한된 시간 안에 푸시면 된다고 했고, 적성 검사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는 뭐 그 PET 문제집을 꼭 사서 푸셔야 되지는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PET를 이제 몇 번 이제 리뉴얼을 작업을 했는데, 어느 해는 저희가 리뉴얼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PET 예상 문제집이 벌써 시중에 이게 서점에 이미 2018년형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집들이 실제 우리 걸 베이스로 했을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의 그냥 미리 나가는 부분들이 있구나 싶어서, 뭐 사실 저도 취업 준비할 때는 뭐 삼성 거, 두산 거, 뭐 현대차 거 다 사서 해놓고 결국에는 그 문제집들의 한 10장 이상 푼 문제집이 없었던 그런 아픈 기억이 나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영역은 있어요. 언어, 수리, 공간, 도식, 상식이라는 4가지 영역은 기본적으로 가져갈 거기 때문에 영역이 유사하다 그러면 그 어느 문제집을 푸셔도 큰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결국에 핵심은 거기에 그 적성 검사에 나오는 문제 유형들을 본인이 얼마나 인지하고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 토익이나 토익 스피킹 보는 거랑 유사한 것 같아요. 신유형이 출제됐을 때 내가 당황해서 하다가 그 토익 스피킹 문제를 날리는 그런 경험처럼, 이 유형이 새로운 유형인데 내가 연습이 안 돼 있으면 그 유형의 문제는 못 풀고 시간만 소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뭐 다양하게 많이 풀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 드리고요. 1차 면접은 저희가 지금 그 AP, GD, ST, 역사 에세이 이렇게 해서 총 4가지 영역을 보는데, AP는 뭐 비즈니스 케이스 분석 발표고요. 그다음에 GD는 그 본인이 분석 발표했던 그 안에 대하여서 그 다른 이제 그 지원자들과 같이 토론하는 거, 그리고 ST는 인성 면접, 그리고 본인이 지원한 직무 면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역사 에세이는 뭐 어려운 역사 지식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역사적 팩트가 거기 이게 나열이 돼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뭐 논리적으로 잘 기술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2차 면접은 임원 면접입니다. 그래서 뭐 그동안 앞에서 진행됐던 그 채용 전형 과정에 종합하는 전형이니까요. 이 부분은 뭐 앞에까지의 전형을 무사히 잘 마치셨다 그러면 큰 이슈 없이 잘 마치시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이제 입사를 최종 발표가 나면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신입사원 교육에 3개월 정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뭐 송도에 있는 인재창조원에서도 진행이 되고, 뭐 포항광양에 있는 제출소도 직접 견학도 하고요. 다양한 뭐 프로그램들로 되어 있어서 그 뭐 알차게 신입사원 교육 3개월 받고 나면 그 현업에 3개월 뒤에 배치가 되게 돼 있고, 뭐 기본적으로 저희가 3개월 그 교육 과정 동안은 그 계약직 신분, 연봉 계약직 신분으로 되어 있어서 좀 문의가 많은데, 기본적인 그것의 취지는 교육기관 중에 교육을 충실히 받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한 부분들이고요. 교육기관 중에 뭐 성적이 너무 열이하다거나 아니면은 뭐 형사사고에 뭐 음주운전이라든지 뭐 폭행 뭐 이런 그 불미스러운 일들에 연루만 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는 다 전환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해서 입사하면 되고, 그래서 이것도 또 제 사진을 썼어요. 다른 사진 쓰고 싶었는데 아무도 초상권을 제공해주지 않아서 제 사진을 또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 뭐 포스코 채용 진행하고 있고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조금 더 뭐 궁금한 것도 세부 사항들은 이따 그 Q&A 시간 오시면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